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열이라고 하고요. MLOps 모델 서빙 아키텍처 위드 벤토 ML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MLOps가 뭔지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주제인 모델 서빙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주요 주제인 모델 서빙에 넘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MLOps가 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MLOps를 정의하는 문장은 되게 많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델을 만드는 작업 외의 여집합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일에는 모델을 연구하는 리서처의 영역도 있고 모델을 구현하고 학습시키는 ML 엔지니어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죠. 다양한 모델적 수학적 이론들이나 이런 건 이제 리서처의 영역에서 논문의 구조로 나오고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진 구현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이게 이쪽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ML 엔지니어들은 리서치된 이론이나 머신러닝 오픈소스를 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이제 AI 모델들을 만들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시키는 이 영역 자체가 말 한 문장으로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의 량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ML 엔지니어 혼자서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되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ML만 몇 년 동안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막상 회사를 와서 모델 만들고 구현하려고 연구하려고 작업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전처리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스크립트 작성만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이제 원천인 로그 데이터 수집하는 거, 그리고 이걸 집계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는 거, 쌓아놓은 피처 데이터들 가져다 쉽게 관리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하는 거, 모델이 배포될 서버, 그러니까 VM이나 PM, EC2나 물리장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일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일단 둘째치고 모델의 인퍼런스 성능, 즉 정확도를 올리는 일과 속도, 레이턴시를 개선하는 일, 더 나아가서 모델이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전공 분야가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차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다 구축해야 되는 것도 기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라는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일이 대부업사라고 가정을 하면은 MLOps라는 영역은 ML이라는 도메인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업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 그대로 ML에 필요한 데브옵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을 만드는 일 빼고 나머지라고 이해해 주셔도 전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모델 MLOps 중에서 세부 파트인 모델 서빙 파트만 딱 잘라서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모델 서빙 생태계를 제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이건 이것저것 이제 더 다른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지도 있는 것들만 좀 추려봤고요. 일단 최상단에는 ML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ML 작업을 하는 데서 있는 워크플로우 전체를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ML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ML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통일된 하나의 대시보드 위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인 거죠. 이건 이제 쿠버플로우나 AWS의 세그메이커가 이쪽에 속합니다. 쿠버플로우나 세그메이커는 그냥 라이브러리 하나로 뚝 떨어지는 놈들이 아니고요. 이건 각 영역별로 이제 서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헬름으로 이제 헬름 차트를 여러 개로 이제 구성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버플로우는 이제 단어 그대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는 플랫폼이고, 세그메이커는 AWS 클라우드 자원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이 아래로 이제 한 티어를 내려가면 모델 서빙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이제 K서브라는 가장 유명한 녀석이 있고, 야타이라는 이제 벤토ML과 같이 호환돼서 영역되는 모델 서빙 플랫폼이 있습니다. 세그메이커 쪽에는 이제 세그메이커 런타임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요건 제가 그림에 넣지는 못했고요. 일단 모델 서빙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아래 티어로 이제 한 번 더 내려가면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안에는 텐서플로우 서빙, 토치 서브, ML 서브, 그리고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 그리고 벤토 ML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ML 프레임워크들이죠. 이 ML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사이클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범위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델 서빙 플랫폼 이 두 개의 영역을 좁혀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쪽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아까 전에 봤던 그 UI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구성해서 가져왔습니다.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빌드된 이미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결국 배포되면은 컨테이너 형태로 띄워지겠죠. 웹에서 어떻게 전달된 어떠한 인퍼런스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모델 서빙 플랫폼을 통해서 라우팅이 돼서 이 컨테이너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이 안의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관리해주는 API 서버가 프론트 앞단에 존재를 하고 뒤쪽에 이러한 커넥션에서 물고 들어온 이제 인퍼런스 요청들을 처리하는 백엔드 모델 워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API 서버의 개수나 워커의 개수들은 굳이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게 ML 서빙 프레임워크들이 하는 일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웹 프레임워크랑 공통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목적만 다를 뿐 이제 서버라는 역할을 동일하기 때문이죠. 뭐 HTTP 커넥션이나 gRPC 커넥션 관리, 아니면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의 시리얼라이징, 직렬화 작업 같은 거,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이런 것들이 공통된 기능입니다. 근데 차이점으로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즉 디스크 IO가 병목 지점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영속성 계층의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기능들을 웹 프레임워크와 함께 이제 제공이 되죠. 근데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에는 디스크 IO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된 병목 지점은 ML 프레임워크를 통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모델 인퍼런스 연산이 이루어지는 모델 백엔드 워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서버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거의 없어요. 피처 스토어 조회 정도나 아니면은 앞쪽에 이제 데이터 포맷 전처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모델 서버에서는 CPU나 메모리의 효율적인 활용이 서버의 성능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 서버의 기능은 명확하죠. 요청을 받아서 그냥 모델 인퍼런스에게 요청을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능이 사실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본적인 로그나 매트릭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델 서버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일단 거의 없기 때문에 코드 수준에서 착성을 하는 완제품 코드 수준에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성된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들하고 다르게요. 이러한 형식에서 이제 구성되고 제공 컨피그레이션 이미 완성된 이미지 안에서 환경 변수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조절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존의 이제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방식입니다. 텐서플로우 서빙, 토치 서브,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가 여기에 이제 언급된 방식들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완성된 형태로 제공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모델 서버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로직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모델 서빙 밖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케이스 서브라는 녀석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좋을 텐데 이걸 플랫폼 영역까지 올라가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업 공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등장한 게 이제 벤토 ML입니다. 얘는 이제 그냥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로 안 부르고 자기들은 통합형 웹 유니파이드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언급한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들보다 좀 더 고수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모델 서빙 서버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앞에서 설명하고 컨셉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두 가지 컴포넌트로 모델 서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API 서버 그리고 모델 백엔드 워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모든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들이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는 이제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아키텍처 개요인데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토치 서버입니다. 토치 서버는 자바로 이제 프론트 API 서버가 구성되어 있고 뒤쪽에 워커는 토치 스크립트 프로세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API 서버 그리고 백엔드 모델 워커 구성을 가지고 있죠. 텐서플로우 서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단이 C++로 만들어져 있고 API 서버 그리고 백엔드 모델 워커 구성은 동일합니다.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 얘는 이제 C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이턴시만 놓고 보면 모델 서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 또한 동일합니다. 앞쪽에 API 서버가 존재를 하고 백엔드 모델 워커가 존재를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는 큐 정도가 추가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 빼면은 결국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벤토ML은 또한 이제 위에 얘기했었던 구조랑 동일합니다. API 서버가 존재하고 뒤에 이제 모델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백엔드 모델 워커가 존재합니다. 벤토ML에서는 백엔드 모델 워커를 이제 러너라고 부르는데 이 러너는 달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안 되고 스레드 공부하실 때 썼던 용어 있죠? 러너블 실행 가능한 이거랑 이제 함께 이해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너는 실행 중인 이제 모델 인퍼런스 프로세스 정도로 이제 의역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다른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들과 달리 그런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는 이미지 형태로 그냥 딱 완성된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근데 벤토ML은 프레임워크 그 코드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반제품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웹 프레임워크들과 사용 방식이 거의 동일하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토ML이 없는 파이토치 모델을 세이브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모델 자체를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파일이 추출이 되죠. 근데 벤토ML을 사용하는 구조는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코드가 한 줄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세이브하는 로직만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이런 코드들은 GitHub나 이런 PDF 파일이나 이런 걸 어차피 나중에 제공을 드릴 거니까 너무 코드 같은 거 한 줄 한 줄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PDF 파일 통해서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똑같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벤토ML 자체에서 이제 모델 버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저장된 모델을 S3에 업로드하는 예제입니다. 벤토ML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모델의 버전들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면 됩니다. 벤토ML 모델 임포트 모델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코드를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S3 내가 타겟으로 한 S3로 알아서 업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로컬에 이제 AWS 컴피그 설정이 되어 있거나 AWS 키가 황병선수로 들여 있어야 당연히 동작을 하겠죠. 위처럼 커맨드로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도 가능하긴 한데 이걸 S3로도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 예제는 이제 아까 전에 세이브하는 로직에서 한 줄만 더 추가한 건데 세이브를 한 다음에 바로 익스포트까지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S3로 바로 업로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S3 말고도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벤토ML의 모델 서빙 플랫폼이 야타이랑 같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git풀 또는 모델 도커풀, 도커푸시 같은 개념처럼 벤토ML 모델 푸시, 모델 풀 같은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 버저닝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인퍼런스 예제를 보시죠. 벤토ML 없이 인퍼런스를 하는 예제는 이런 식이 되는데 어, 어, 네, 예제 코드는 이렇습니다. 모델을 로드하고 이벨하고 인퍼런스를 예제를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벤토ML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바뀝니다. 추적 처리된 코드를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러너, 즉 실행 가능한 모델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수행하게 하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로컬 이닛이라는 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로 따로 스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프로세스 내부에서 수행되는 방식이긴 한데 뒤에 가서 보시면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이제 다른 외부 프로세스로 이제 스폰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로컬의 모델이 없다면 S3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모델 서빙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동기로 작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벤토ML에서 이렇게 서브를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웨그를 볼 수 있고요. 인퍼런스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턴시와 관련된 로고들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빙 가능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다면 저희가 모델 서빙 코드 합쳐서 이미지로 만들어야겠죠. 이거 자체도 이제 벤토ML 내부에서 도커 파일을 자체로 생성해서 컨테이너라이징까지 가는 것들을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커 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미지 빌드하기 위해서 추가 작성할 거 없이 그냥 벤토ML 컨테이너라이즈라는 커맨드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작성이 되고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벤토ML은 단순한 코드 작성 수준에서 트레이닝 이후의 과정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벤토ML 킥스타트
방식이었고요. 편의성 측면에서 좀 차이를 봤죠. 이제는 내부 방식이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타이프나 플라스크 같은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랑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타이프나 플라스크 같은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백엔드 워커를 관리하지 않고요. 이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API 서버 안에서 모델도 같이 띄워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이제 벤토ML의 디벨롭먼트 모드로 서빙하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프로세스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폰하지 않고 내부에서 같이 그냥 프로세스 안에서 띄워져 있는 구조죠. 이건 이제 디버깅이 유리한 방식이긴 하지만 성능에는 그렇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벤토엠의 프로덕션 옵션을 부여했을 때 배포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롭먼트에서는 싱글 프로세스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띄워지는 구조를 가지지만 벤토엠의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이제 서커스라는 프로세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건 G유니콘하고 좀 대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비콘이라는 아스키 웹서버로 구현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벤토엠의 띄우는 스폰하는 프로세스는 유비콘 워크스 프로세스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나 물리 장비에 할당된 CPU에 맞춰서 API 워커를 알아서, 즉 유비콘 워커를 알아서 개수 조절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러너의 워커 개수들도 이제 알아서 생성을 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포크를 하거나 스레드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잠깐만. 네. 그러면은 이러한 설정 값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서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자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서버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해 보고 싶다면은 러너의 자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CPU의 개수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워커 퍼 리소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러너의 프로세스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늘리게 되면은 레이턴시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처리량은 좀 증가할 수 있겠죠. 러너 프로세스가 두 개라면 이제 인퍼런스 요청이 동시에 두 개 들어오더라도 동시에 처리는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스레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벤토ML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각 ML 프레임워크에서 조절하는 건데 굳이 설정 안 건드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PU 할당 같은 것들도 컨피그레이션 방식을 조절해서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처블 옵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인데 어떤 거냐면 API 서버를 API 서버에 여러 요청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모아가지고 인퍼런스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PI 서버로 20개, 20개, 20개의 요청이 한 번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요청을 하나, 둘, 세 번에 걸쳐가지고 연산을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디스패처가 이 요청 세 개를 모아가지고 60개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로프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러너가 사실 로우의 개수가 이제 20개, 20개, 20개가 아니라 19개, 20개, 20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디스패처는 60개가 될 때까지 맥스 레이턴시 마이크로세크만큼 대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정을 10ms를 줬으니까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59개에서 60개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원래 30ms밖에 안 걸릴 일이 대기 상황이 발생해서 40ms가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배처블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처리량은 증가를 하지만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병목 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처블 옵션이 레이턴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서빙을 하실 때는 이제 배처블 옵션을 사용하실 거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최대한 덜 만들기 위해서 맥스 레이턴시를 좀 짧게 가져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레이턴시가 짧으면은 이제 갑자기 팍 하고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는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될 테니까 좀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모델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연산 자체가 많이 무거우면은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로우 자체가 동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이라면은 그냥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배처블 옵션을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처블 옵션은 실버블릿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배처블 옵션은 다른 ML 프레임워크에서도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입니다. 저희는 팀에서는 그리고 배처블 옵션을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빌드했다면은 이제 이걸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직접 빌드를 해서 헬름 차트를 직접 짜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야타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벤토 CT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벤토 ML이 도커 파일을 내부에서 관리해 준다면 벤토 CTL은 테라폼을 이제 내부에서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지원하는 플랫폼들입니다. AWS의 경우는 람다와 세그메이커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에게는 세그메이커의 런타임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벤토엠의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초기 세팅을 하고 클라우드 리소스 특정 리소스를 설치를 하고 초기화 이닛을 해준 다음에 그럼 이런 식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벤토의 CTL 커맨드로 AWS에서 제공해준 AWS 람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다시 빌드를 합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은 ECR로 알아서 배포가 되고 벤토 CTL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배포가 됩니다. 람다의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AWS 람다가 알아서 이제 테라폼을 통해 가서 빌드가 되겠죠. 배포가 되겠죠. 이런 방식의 이제 벤토 CTL이라는 익스텐션이 하나가 있고 오픈 LLM이라는 또 익스텐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크게 설명 안 할 건데 LLM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 방식이 되게 제각각인데 벤토 ML 아키텍처에 녹여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해가서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설명 넘어가려 합니다. 요건 관심 있는 분들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이제 벤토 ML을 활용하는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온라인 서빙 그리고 오프라인 서빙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트러블 슈팅이나 벤토 ML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전략들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광고 추천 쪽이라서 특성상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량의 경우에는 이제 파드를 통해서 좀 굵직하게 늘려가서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레이턴시는 좀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레이턴시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레이턴시를 줄이는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파이덴틱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성능을 좀 생각하신다면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생각에 생각보다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시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배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시간 점유율을 보면은 배치 사이즈가 10일 때는 점유율이 이걸 시리얼라이징 하는 거 그러니까 파이덴틱 모델에서 딕셔너리로 얘를 직렬화하는 작업에 3.7%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배치 사이즈가 1000만큼 커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거 프로파일링을 해보면은 시간 점유율이 절반을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48.7%. 이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직렬화 작업만 단순하게 수행을 하는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파이덴틱보다 타이트틱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전환을 하고 타이트틱트를 쓰게 되면은 그냥 총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것도 프로파일링 타임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시리얼라이징도 애초에 딕셔너리로 받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로가 되겠죠. 이러한 식의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식의 전처리 작업과 함께 마이파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로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파이 컴파일러랑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부분들이라서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무거워요. 왜냐면은 요청 자체에서 보시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내부에서 쓰는 로직이 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인스턴스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안 쓰는 방법이 있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안 쓰고 넘파이로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파일링 예시예요. 판다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가지고 슬라이싱 하는 로직과 넘파이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슬라이싱 하는 로직을 프로파일링 한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시면은 인스턴스 생성만 단순 놓고 보면은 넘파이 어레이 생성하는 거랑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2배가 납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같은 단순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랑 비교해서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델 서빙에서는 디스크 IO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래서 모델 서빙 하실 때는 온라인 서빙을 하실 때는 판다스를 안 쓰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대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모딘이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소개시켜 주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고 하고 사이선을 쓰고 넘파이를 쓰니까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래봤자 싱글코어에서 도는 로직이기 때문에 모딩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를 써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민감하다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굳이 써야 한다면 모딩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왜 벤또 ML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전처리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례를 위한 사실 선행 작업입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슬라이싱이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트 러너 방식을 이제 분산 러너로 인퍼런스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로직을 보시면은 앞에 로직은 이제 킥스타트 로직과 동일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500개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냥 500개를 그대로 러너에게 넘겨주는 방식이죠. 근데 분산 러너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내가 러너를 프로세스를 띄워놓고 이걸 이제 250개, 250개씩 끊어가지고 두 개의 러너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주게 되면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데, 요건 테스트 코드인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초기 오리진, 그러니까 그냥 500개를 한 번에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방식하고 두 개의 프로세스 러너를 띄워가지고 250개, 250개씩 나눠가지고 이제 연산하는 방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배치 사이즈가 500일 때는 오히려 디스트리뷰트 분산 러너 방식이 성능이 떨어져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면은 1000개, 2000개씩 늘어나면은 성능이 좀 더 레이턴시가 좀 더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방식을 써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러한 구조가 야타이랑 같이 이렇게 병합하게 되면 얼마나 더 이론적으로 성능을 더 레이턴시를 더 올릴 수 있는지요. 일단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다음 플랫폼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델 서빙 플랫폼에는 일단 야타이가 있고 케이스 서브가 있습니다. 뭐 더 있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모델 서빙 플랫폼 자체에서 해주는 거는 모델 버전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모델 서버 버저닝, 그리고 옵서빙,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뭐 로그 수집이나 매트릭 수집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러한 모델 서빙 플랫폼은 CRD,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자원들, 파드나 뭐 디플로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는 이제 새로운 정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야물 파일 하나로 이제 구성해 가지고 파드 몇 개 띄울 건지, 뭐 레플리카 얼마나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지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야물 파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야타의 경우에는 이제 벤또 ML과 이렇게 딱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벤또를 띄울 거야 만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더 디테일한 설정들에서 러너를 몇 개를 유지를 할 거야, 아니면 API 서버는 몇 개를 띄울 거야, 이런 것들도 조정이 가능하죠. K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K서버는 이제 어떤 모델을 띄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모델 스토리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띄우는 방식을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들은 다 이제 쿠버네티스 어플라이를 이 야물파 이 CRD를 커스텀 리소스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띄울 수 있고, 이걸 이제 get 해가지고 볼 수 있는 ISVC나 벤토 디플로이먼트 같은 걸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야타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요. 이 대시보드 위에서 사실 클릭만으로도 다 배포가 가능합니다. 물론 파이프라인 같은 거 짜기 위해서는 위에 보셨던 그런 야물 파일을 이용해야 되겠지만요. 모델 서빙 컴포넌트. 네, 대신 K서브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달라요. K서브는 모델 레지스트리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 S3와 같은 스토리지를 딱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가져온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어떤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쓸 거야,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의 모델을 내가 끌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쓸 거야, 이런 것도 같이 정해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두 개를 매핑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클러스터 인퍼런스 런타임, 클러스터 인퍼런스 런타임, 서빙 런타임이라는 이제 개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K서브는 좀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관리를 합니다. 벤또 ML이랑 야타이는 그냥 같이 이렇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관리를 해주고요. 야타이의 벤토 디플로이먼트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벤또 ML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프로세스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성능이나 옵션들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야타이는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이런 API 서버나 러너 같은 것들을 파드의 개수, 그러니까 컨테이너 개수 같은 것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죠. 프로세스를 늘리는 대신에.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분산 러너 방식을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인 성능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0개 요청이 들어오는 그 500개의 그 배치 사이즈가 500인 요청의 인퍼런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러너의 개수를 5개로 늘려놓고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100개, 100개, 100개씩 끊어가지고 5개의 러너에게 한 번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싱이나 이런 전처리 로직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러너 100개, 배치 사이즈가 100개 정도로 이제 인퍼런스 했을 때 성능하고 레이턴시가 동일하게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배치 사이즈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뒤에서 러너의 개수를 분산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레이턴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식하게 많은 CPU나 자원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이런 방식에서 이제 야타이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인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인제 마지막에 말했던 4번 활용 예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야타이에서 인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API 서버에 파드 개수를 더 줄이고 러너의 개수를 줄여 가지고 뭐 "나는 이제 스로우풋을 더 늘리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난 레이턴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식의 요청 지금 여기서 인제 하는 요청들은 벤토 디플로이라는 그 야물 파일, 커스텀 리소스 안에서 야물 파일의 설정값만 조정하는 걸로 인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제 야타이 또는 K서브 같은 모델 서빙 플랫폼을 쓰는 이유인 거고 그걸 썼을 때 인제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퀵스타트가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안 할 거고 미니 쿠버에 띄워 가지고 둘 다 데모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인제 공식 문서 들어가서 같이 퀵스타트 스크립트를 그대로 그냥 복붙해 가지고 인제 쳐 넣으시면 알아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일단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를 놓고 보면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나 인제 단위 용어들의 인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지금은 제가 벤토 ML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했었던 벤토 ML이 있는데라는 기능들은 코드 레벨에서 인제 추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설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나 트라이톤이나 그런 애들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벤토 ML은 통합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거의 ML 프레임워크들을 다 호환을 합니다. 텐서플로우나 터서브나 토치 서브 같은 거는 이제 딱 하나 자신의 프레임워크만 이제 호환을 하지만요. 그리고 벤토 ML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물론 트라이톤이나 이런 C++로 짜져 있는 애들보다는 당연히 느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모델 서빙의 레이턴시를 사실 병목 지점은 모델 서빙 워커 방금 얘기했었던 모델 백엔드 워커이기 때문에 모델 서버 앞에서 인제 이게 뭘로 짜져 있느냐, 언어가 뭐냐 이런 것들보다는 뒤쪽에 인제 모델 자체를 옵티마이징하고 개선하고 경량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토 ML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들 그 모델 서버를 만드는 빌드하는 그 과정들을 그냥 간소화시켜 놓고 모델 경량화하는 쪽에 그냥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인제 저희 쪽 팀에서 이 벤토 ML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 인제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는 좀 예외예요. 얘는 좀 다른 모델들도 같이 인제 호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인제 벤토 ML에서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를 러너로 인제 쓸 수 있게 같이 쓸 수 있게 인제 지원을 해요. 요거는 인제 벤토 ML 공식 문서 가 가지고 퀵스타트나 이런 거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지원이 된다는 거. 네, 세그메이크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벤토 CTL을 통해 가지고 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벤토 ML은 야타이랑 조합을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게 꼭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K서브의 서빙 런타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제가 하나 커스텀하게 벤토 ML을 타겟으로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K서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제 이러한 내부 아키텍처나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정리를 하면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벤토 ML은 그리고 이름이 안 예쁜 거 빼곤 좀 다 괜찮은 프레임워크 같습니다. 도시락이라는 이름이 뭐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닌자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단어들 많이 쓰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농담이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 뭐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멋있는 발표해주신 발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이제 마이크가 양쪽에 있는데요. 마이크 앞으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먼저.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패스트 API 정도만 썼었는데, 예, 오늘 가서 한번 말씀한 대로 미니쿱에 띄워봤으면 좋겠고요. 약간 좀 핀트가 다르긴 한데, 네. 아까 보여주신 프로파일링은 아, 파이참에서 이렇게 하는 플러그인인가요? 어떻게? 그거는 어떤 건, 예, 그 원래 C 프로파일이라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플러그인으로 파이참 C 프로파일링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면은 파이참 내부에서 세모 버튼 저희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아래 들어가시면은 프로파일링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쓰시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UI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런 건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할 때는 꽤 유용해요.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텐서플로우나 각 모델 프레임워크마다도 이제 프로파일링 도구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각 구간마다 이제 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쓸만한 애들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MLOps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모델 서빙을 처음에 패스트 API로 해보다가 너무 성능이 안 나와서 다른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계속 POC 중이고 지금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를 고려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벤도 ML은 키워드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POC는 한 번도 못 해봤고 리서치도 못 해본 상태인데 이 트라이톤이랑 벤도 ML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성격이 다른 프레임워크인지 약간 이 두 개는 사실 대체제 관계이기도 하고 호환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API의 인풋이나 예를 들어 FOS, 피처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그냥 한 번에 다 데이터를 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피처를 어디서 가져올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그거를 사실 하게 되면은 앞쪽에 프록시 서버, 뭐 스프링이나 이런 데서 사실 피처를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트라이톤 인퍼런스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이제 벤토 ML을 앞에 두고 벤토 ML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처 스토어를 조회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어차피 텐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제이선이나 이런 걸 들어오는 거를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벤토 ML의 역할이라고 좀 벤토 ML API 서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러너를 좀 더 개선된 형태. 원래는 토치 스크립트나 이런 거가 이제 러너의 형태로 띄워지는데 그 러너 형태를 토치 스크립트나 이런 걸 안 쓰고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를 이제 러너 형태로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라이톤하고 같이 쓴다고 하면은 벤토 ML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전처리 로직을 딱 쓰는 패스트 API의 목적으로 어떻게 쓰는 하지만 벤토 ML이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조절을 통해서 더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더 네네, 드리면은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인퍼런스 서버 앞단에서 네. 그런 뭐 피처 스토어 조회나 그런 전처리 로직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제 벤토 ML이 한다고 했을 때 네. 다른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패스트 API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와 비교해서 좀 더 약간 특화된 특장점이 있을까요? 그 포인트에서는 사실 뭔가 이렇게 더 개선되고 이런 것들은 없긴 합니다. 대신 어차피 이게 어떤 방식, 여기서는 자료형 이런 거 측면에서 어차피 파이썬으로 가져오니까 그나마 그쪽에서 좀 편리한 게 있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이유들 중 하나가 피처가 거의 몇백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로 이걸 관리하려고 하면은 또 특히나 어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좀 지옥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벤토 ML로 이제 텐서나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딱 땡겨와가지고 텐서 자료 구조 형태로 땡겨와가지고 바로 인퍼런스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 구조 관련된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다른 이기종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프로파일링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500개를 배치를 받았을 때 500개를 100개씩 나누면은 100개를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프로파일링에서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러너를 2개를 사용했는데 정확히 2분의 1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2분의 1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야타이 쪽에서 이제 분산하는 거랑 그냥 벤토 에메르스 컨테이너에서 분산하는 거랑 다른데 컨테이너 안에서는 사실 프로세스의 개수를 늘리더라도 코어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차피 코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스레드 양이나 프로세스의 양이 늘어봤자 성능 완벽하게 딱 절반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성능 개선 정도만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이제 야타이를 통해 가지고 독립된 러너를 이제 씌우는 거죠. 그냥 코어의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야물 파일을 설정을 통해 가지고 러너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씩만 이제 러너들을 여러 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는 이제 가져가면 더 성능이 100개씩만 인터퍼런스를 했을 때가 거의 근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코어의 수를 효율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는 매한가지긴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배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파일링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 자료를 못 가져와 가지고 제가 아이리스 피처 모델로 그냥 임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거는 모델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파일링이나 로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즈에서 되는지는요. 네, 이거 딱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